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회생 가이드입니다. 보정의 사전적인 뜻은 부족한 부분을 보태어 바르게 함인데요. 이는 서류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보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은 아무래도 채권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를 설득시키기 위해 최대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하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돕고 채무자와 소득과 재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정을 냅니다. 보정권고는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를 권고라 하며 보정명령은 판사가 채무자에게 하는 조치입니다. 권고는 개인회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명령이 내려왔을 시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정이 무엇인지 보정권고와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보정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내용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자 목록 관련, 재산 목록 관련, 수입 지출 목록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 목록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채무에 관하여 사용처 소명입니다. 여기서 최근 채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년간 발생된 채무에 관해 금융자료를 첨부하며 어떻게 사용했는지 출처를 소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이유는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이금원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보관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막으며 개인회생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치 낭비 도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채권자에 관하여 차용한 금융자료 소명입니다. 이것은 채무가 별로 없는데 개인회생을 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 채권자를 가짜로 만들어서 월변제금을 채무자가 뒤로 받는 것을 방지하며 개인 채권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자료나 이자를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산 목록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자료 요구인데요. 채무자 그리고 남편 혹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에게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그의 직계존속 비속을 보는 이유는 채무자의 돈으로 부동산을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취득하였는지 보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채무자가 빚을 지고 부모나 자녀가 그 돈으로 부동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채무자가 대신 회생을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 내역서입니다.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의 전국지방세 납부 내역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누가 부동산이나 등록한 물건이 있으면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결과 조회서인데요. 채무자, 채무자의 배우자, 자녀의 생명보험협회 보험조회서, 손해보험협회 보험조회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을 오랜 기간 가입했을 경우 예상의 지환급금이 커져 재산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이 역시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 그의 자녀와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역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목록 관련입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입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월 수입을 확실히 하고 배우자에게 수입원이 있다면 채무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채무자의 월 수입도 알면서 부양가족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내역서, 국민연금 산정내역서입니다. 채무자와 채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요.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장에 근무하면 서류에 수입이 써있기 때문에 소득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때입니다.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고 신청했을 시 수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4대 보험 신고를 권고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진과 앞으로는 통장에 급여를 입금받고 급여 입금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진술서와 변제계획안 관련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자체에서 채무자의 도움 없이 처리가 가능하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변제금액, 납부금액,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금액을 늘리면 기간이 짧아지고 납부 금액을 줄이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나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장기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로 개인 회생을 끝내고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회생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회생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